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노라면 섬뜩한 느낌을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작살나무입니다. 작뜨기 끝이 뾰족한 쇠꼬챙이를 박아 물고기를 찔러 잡던 기구를 작살이라고 합니다만, 작살을 낸다는 험한 말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죠. 고기 잡는 작살이거나 완전히 깨어버리거나 부셔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 아주 극단적 결기의 형태를 드러내는 이 말이 어쩌다 나무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는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작살나무는 중국 중북부, 일본, 대만과 우리나라의 여러 상기석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키가 1 내지 2, 3m 정도인 작은 나무이며 마주나는 잎이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건조나 추위, 공해에도 잘 견디며 키가 큰 나무 아래서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흔히 줄기가 무더기로 올라오며 많은 가지들을 쭉쭉 뻗어 전체가 넓고 동그랗게 자라므로 마치 덤불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어린 가지는 갈색 털이 빽빽하며 회갈색 나무 껍질인 흰 껍질눈이 흩어져 있죠. 그런데 이 나무는 원줄기에서 옆으로 2개씩 난 가지가 정확히 마주보면서 60도 내지 70도쯤의 각도로 펼쳐지는 것을 반복하는데, 양쪽으로 벌어진 이 가지 모양이 삼지창 형태의 작살을 닮았기에 작살나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겨울철 누렇게 변한 잎이 떨어진 나무에서 털 외투로 벗은 몸을 가린 채 혹한에 맞서고 있는 겨울 눈에서도 뾰족하고 길게 솟은 끝눈과 가지에서 나온 굽어진 눈자루에 달린 곁눈의 모양이 작살을 닮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6, 8월이면 잎겨드랑이 가까이에서 잎이 난 사이마다 종 모양인 연자주색의 양성화가 달리는데, 네갈래진 꽃잎 위로 4개의 샛노란 수술을 내밀며 옹기종기 달린 작고 예쁜 꽃봉오리는 은은한 향기로 코끝을 간지립니다. 9, 10월이면 작은 구슬 모양의 신비스러운 자주색으로 익은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며 송이송이 달려있는데, 이 열매의 색깔이야말로 가히 숲에서는 흔히 만날 수 없는 작살나무를 가장 빛나게 하는 특징이라고도 할 만하며, 새들도 이 매혹적인 색깔에 흥분되어 몰려든답니다. 작살나무는 마편촉과로도 분류되나 근래 분류 체계에서는 꿀풀과에 소속시키고도 있습니다. 꿀풀과에는 전 세계 약 256속에 6,900 내지 7,200종이 포함되는데, 여기 속한 많은 식물들이 대개 향내가 나며 요리용 향료나 의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살나무의 학명은 칼리카르파 자포니카로 종소명에서 일본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한국, 중국 등 동남아가 원자생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리카르파라는 속명이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것은 1753년이며 온대지방에서는 주로 낙엽성이지만 열대지방의 종은 상록성입니다. 명칭은 고대 그리스에서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와 열매나 곡류를 나타내는 카르포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라는 의미이며, 영어명도 뷰티베리입니다. 중국명은 자주색 구슬, 즉 자주이고 일본명도 자식부입니다. 모두 이 나무의 고운 열매의 특징으로부터 생겨난 이름입니다만, 누가 창안했는지 우리말에서만 험악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작살나무가 포함된 칼리카르파 속의 자생식물이 6종, 재배식물은 9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작살나무와 사촌쯤 되고 생김도 비슷한 자생종 몇 나무를 살펴보자면, 우선 잎, 겨울눈, 체형 등이 좀 작다는 의미로 이름 지어진 좀작살나무가 있지요. 작살나무가 주로 산에 산다면 이 나무는 흔히 공원이나 화단 등의 조경용이나 관상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또 어린 가지는 능선이 뚜렷하고 단면이 사각형에 가까우며 대체로 잎의 가장자리 상반부 정도까지만 톱니가 있습니다. 겨울눈을 보면은 좀작살나무는 작살나무보다 작고 둥근 편이며
작살나무에 없는 눈비늘 조각이 4개, 4개, 6개가 있고 긴 눈 밑에 작은 덧눈이 있습니다. 왕작살나무는 체형이나 잎이 다른 종류에 비해 더 크며 울릉도나 서남의 도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비나무는 호남이나 제주의 산지에서 자라며 작살나무의 잎은 틀이 없지만은 세비나무는 어린 가지와 잎 그리고 꽃받침에도 틀이 수북하고 잎 뒷면에는 흰색 틀이 있어서 흰빛이 나기도 합니다. 작살나무는 조직이 우유빛과도 비슷하며 무겁고 치밀하면서도 점성이 강해 기구 제작에 이용되기도 하고 단단한 흙탄을 얻을 수 있어 목탄 재료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열매는 뚜렷한 금속성의 광택을 내면서 겨울철 잎진 가지에 옹기종기 오래도록 달려있기에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래서 새나 다른 동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지요. 열매뿐 아니라 잎이나 줄기, 뿌리도 수렴작용이 있고 혈소판을 늘려주므로 지혈초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민간에서는 지혈제로서나 종기치료, 폐렴, 편도선, 기관지염 등의 염증질환 치료에 쓰여왔고 젤리와 와인의 제조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열매를 먹은 후 가벼운 위경련이 생기는 독작용도 있다고 하며 모기 퇴치제로서 혹은 항암제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작살나무는 겉으로 보아서 별로 드러나지 않아 스쳐 지나칠 수 있는 나무입니다만 가을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신비하고 신성하며 영롱한 보랏빛으로 반짝이는 열매를 보일 때면 어느 나무보다도 매력적입니다. 키 큰 이웃 나무들과의 햇빛 경쟁에 나서거나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기보다 음지나 흠지에서도 묵묵히 덤불처럼 다른 동식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며 작은 나무로 자라지만 생명의 존속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새들을 유혹합니다. 허기진 동물에게는 좋은 겨울 양식이 되며 그 결과로 씨앗을 널리 전파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현명한 생존 전략을 가졌기에 꽃말도 총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연 환경에서는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게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관점 변화와 유연성이 핵심적 지향점이라고 한다지요. 불필요한 자기과시나 상대에 대한 경쟁심, 나만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자연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적응하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작살나무의 총명함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